서울의 밤은 차갑고 고층 빌딩의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불빛은 마치 별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민서연은 사무실의 마지막 불을 끄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상사, 강아린 대표가 방금 그녀에게 한 말 때문이었다. 서연 씨, 나와 데이트하고 싶어요. 그 한 문장이 서연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하리는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루체른의 CEO였다. 32세의 젊은 나이에 업계의 정점에 오른 그녀는 카리스마와 우아함, 그리고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유명했다. 반면 서연은 루체른에서 유일한 여성 조수였다. 28세,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이 화려한 세계에서 늘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하린의 그 말은 그녀를 더 깊은 미궁으로 몰아넣었다. 서연은 사무실을 나서며 자신의 반사를 유리창에서 보았다. 긴 흑발이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내가 뭘 잘못 들은 걸까?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하린의 눈빛, 그 부드럽고도 단호했던 목소리는 착각이 아니었다. 그녀는 분명히 말했다. 데이트. 그 단어가 서연의 가슴을 두드렸다. 서연은 강남의 번화한 거리를 걸으며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다. 하린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녀는 늘 프로페셔널했다. 회의에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상대를 압도하고 런칭 파티에서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 서연은 하린의 조수로 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녀는 하린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때로는 그녀의 커피 취향까지 세심히 기억하며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없었다. 적어도 서연은 그렇게 믿었다. 그녀는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이어폰을 꽂았다. 잔잔한 피아노 멜로디가 흘렀지만 그녀의 마음은 잔잔하지 않았다. 하린의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그건 확신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하린을 존경했다. 때로는 그녀의 단호한 결단력과 따뜻한 미소에 끌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건 동경일 뿐이었다. 아니, 정말 그뿐이었을까? 서연의 어린 시절은 평범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늘 복잡했다. 부산에서 자란 그녀는 가족의 기대를 따라 안정적인 삶을 꿈꿨다. 하지만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며 자신을 더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랑에 대해, 특히 자신이 누구에게 끌리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다. 남성들과의 데이트는 늘 어색했고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감정은 그녀는 그 생각을 억누르려 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녀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그런 감정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작은 원룸의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하린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서연 씨, 오늘 말한 거 진심이에요. 너무 놀랐다면 미안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하린의 목소리가 생생히 떠올랐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다음 날 사무실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다. 루체르는 새로운 스킨케어 라인 런칭을 준비하고 있었고 서연은 자료 정리와 프레젠테이션 준비로 정신없었다. 하지만 하린은 평소와 다르게 그녀를 자주 바라보았다. 회의 중에도 서연이 자료를 건넬 때마다 그녀의 손이 살짝 스쳤다. 그 순간마다 서연은 숨이 멎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다. 하린은 일부러 그러는 걸까? 아니면 우연일까? 서연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하린이 점심시간에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서연은 망설였다. 대표님, 저 스케줄 확인해 볼게요. 그녀는 얼버무리며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하린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기대하고 있었다. 저녁, 하리는 서연을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다. 테이블 위에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하리는 평소의 날카로운 CEO의 모습이 아닌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 씨, 내가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하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포크를 내려놓고 숨을 골랐다. 대표님, 저는 그냥 조수일 뿐이에요.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서연 씨는 그냥 조수가 아니에요. 당신은 내게 특별해요. 그 말은 서연의 가슴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하리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순간 서연은 도망치고 싶으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고 싶었다. 그녀는 하린의 손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그녀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의 감정을 깨우기 시작했다. 서연은 레스토랑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서 하린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서연의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그녀를 휘감았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하리는 서연의 망설이는 표정을 읽은 듯 했다. 서연 씨, 내가 너무 빠르게 다가갔나요? 그냥 당신이 내 곁에 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들어요. 하린의 목소리는 진솔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서연은 그 눈빛에 끌리면서도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하린을 존경했고 그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늘 감탄했다.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였다. 이건 그녀가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감정의 영역이었다. 대표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서연은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서연 씨, 시간은 많아요. 내가 기다릴게요.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오며 하린의 말을 곱씹었다. 그녀는 하린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 자신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몰랐다. 하린에 대한 끌림은 단순한 동경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민서연, 넌 대체 뭘 원하는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 하리는 평소처럼 프로페셔널했다. 그녀는 새 런칭 제품의 마케팅 전략을 논의하며 팀을 이끌었다. 하지만 서연은 하린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였다. 하린이 그녀에게 건네는 미소, 자료를 주고받을 때 살짝 스치는 손, 심지어 그녀의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것이 서연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서연은 점심시간에 동료 지은과 함께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았다. 지은은 루체른의 마케팅팀 직원으로 서연과 같은 또래였다. 서연아, 요즘 좀 이상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지은이 물었다. 서연은 망설였다. 그녀는 지은에게 할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일 때문에 정신없어서 그래. 그녀는 얼버무렸다. 하지만 지은은 눈치가 빨랐다. 혹시 대표님 때문이야? 너 요즘 대표님이랑 자주 붙어 다니잖아. 지은의 농담 섞인 말에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뭐?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녀는 급하게 부정했지만 지은은 웃으며 어깨를 툭 쳤다. 알았어. 근데 대표님, 진짜 멋지시지 않냐? 나 같으면 하루 종일 넋 놓고 볼 거야. 지은의 말은 농담이었지만 서연에게는 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하리는 정말 매력적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를 넘어 사람을 끌어당기는 강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서연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마다 자신이 조금 더 용감해지고
더 큰 꿈을 꾸게 되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사랑인지 아니면 단순한 동경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 주말, 서연은 오랜만에 부산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갔다. 그녀의 부모님은 전형적인 한국 중산층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은행원으로,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식탁에서 어머니는 서연에게 물었다. 서연아, 결혼은 언제 할 건지? 너도 이제 나이 차면 30이야. 그 말에 서연은 젓가락을 멈췄다. 그녀는 늘 이런 질문에 익숙했지만 오늘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엄마,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일 바빠서 서연은 대충 둘러댔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했다. 그래도 여자는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는 게 중요해. 너 회사에서 괜찮은 남자 없어.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할인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아니, 그녀 자신조차 할인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부산에서 돌아온 서연은 할인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할인은 그녀를 자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둘은 회사 밖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할인은 서연에게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그녀는 명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젊은 나이에 루체른을 창업한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솔직히 밝혔다. 사람들은 내가 다 가진 것처럼 보지만 사실 난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 할인의 말은 서연의 가슴을 울렸다. 서연은 할인의 취약한 모습을 보며 그녀에게 더 깊이 끌렸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다. 그녀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가 얼마나 무거울지 알고 있었다. 할인과의 관계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선택이었다. 서연은 할인과 보낸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다. 하지만 그만큼 그녀의 내면은 더 큰 갈등으로 휘몰렸다. 할인과의 저녁 식사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꿈, 두려움, 그리고 삶의 작은 순간들을 공유했다. 할인은 서연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부모님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 늘 완벽해야 했던 그녀의 삶. 내가 루체른을 만든 건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야. 자유로운 세상. 할인의 말은 서연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하지만 서연은 자유롭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할인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할인의 손길, 그녀의 미소, 그녀의 강렬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그녀를 두렵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말 할인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이건 단순히 그녀의 카리스마에 매료된 일시적인 감정일까? 한편 루체른의 새로운 런칭 준비는 점점 더 치열해졌다. 서연은 할인의 오른팔로서 모든 업무를 완벽히 처리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산만해졌다. 할인은 그런 서연을 눈치챘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둘만 남았을 때 할인은 조용히 물었다. 서연 씨, 요즘 왜 그렇게 고민이 많아 보여요? 나 때문인가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대표님. 그냥 제가 좀 복잡해서요. 그녀는 솔직히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할인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연 씨, 난 당신이 어떤 고민을 하든 그걸 존중해요. 하지만 당신이 아파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할인이 자신을 진심으로 아낀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 진심이 그녀를 더 두렵게 했다. 그녀는 할인과의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그 끝이 무엇일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리고 자신의 내면과 싸우고 있었다. 그 주, 루체르는 새로운 제품 런칭을 위한 대규모 파티를 준비했다.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행사였다. 서연은 할인을 돕기 위해 행사 준비에 몰두했다. 파티 당일, 할인은 블랙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그녀의 모습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서연은 할인을 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할인은 그런 서연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서연 씨, 오늘 정말 예뻐요. 그녀의 말에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다. 파티는 성공적이었다. 업계 관계자들과 미디어의 찬사가 이어졌고, 할인은 모두의 중심에서 빛났다. 하지만 서연은 파티 한쪽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인의 자신감, 그녀의 열정, 그리고 그녀의 따뜻함은 서연을 계속해서 끌어당겼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이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할인은 별이었고 서연은 그저 그녀의 궤도를 따라가는 작은 행성 같았다. 파티가 끝난 후 할인은 서연을 호텔의 루프탑으로 데려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그곳에서 할인은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난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수가 아니라 내 인생의 일부로. 그 말은 서연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그녀는 할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그녀를 붙잡았다. 대표님,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알았어요. 서연 씨, 난 기다릴게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오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할인을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건 그녀의 모든 것을 바꾸는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리고 그건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다. 서연은 할인과의 관계를 고민하며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그녀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이건 그냥 순간적인 끌림일까? 하지만 할인의 미소, 그녀의 따뜻한 말투, 그리고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자유로움은 서연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었다. 루체른의 런칭 파티 이후, 할인은 서연에게 더 많은 시간을 제안했다. 그녀는 서연을 주말에 한강으로 데려갔다. 두 사람은 자전거를 타며 강변을 달렸다. 바람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할인은 그녀를 보며 웃었다. 서연 씨, 이렇게 웃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할인의 말에 서연은 얼굴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할인과 함께 있을 때만큼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껴진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 속에서도 서연은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두 여성의 사랑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LGBT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았다.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가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했다. 그녀는 할인과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했지만 그 미래는 너무 불확실했다. 한편 회사에서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루체른의 경쟁사인 제클레르가 비슷한 콘셉트의 제품을 출시하며 시장을 위협했다. 할인은 이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서연에게 새로운 캠페인의 핵심 역할을 맡겼다. 서연 씨, 당신의 감성이 필요해요. 이 캠페인은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할인의 말은 서연에게 큰 책임감을 주었다. 서연은 캠페인 준비에 몰두하며 할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아이디어를 논의했고 때로는 웃으며 서로의 취향을 공유했다. 할인은 서연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와인, 책, 그리고 음악을 소개했다. 서연은 할인의 취향이 자신과 얼마나 비슷한지에 놀랐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어딘가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서연은 우연히 할인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 할인은 대학 시절 한 여성과 깊은 관계를 맺었지만
사회적 압박과 가족의 반대로 그 관계를 끝내야 했다. 하리는 그 이야기를 담담히 전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다. 그때 난 너무 어렸고 세상을 바꿀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서연 씨, 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예요. 하린의 말은 서연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하린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감내하며 지금의 자리에 섰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은 하린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하린의 용기에 감탄했고 동시에 자신의 두려움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서연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부모님과의 전화 통화에서 또다시 결혼 이야기를 들었다. 서연아, 이번에 아는 분 아들 소개해줄게. 좋은 사람이야. 어머니의 말에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그건 하린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첫걸음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하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대표님,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린은 바로 답장했다. 언제든지, 서연 씨, 당신이 원할 때. 그 메시지는 서연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하린과 마주 앉아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하린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 날, 마음이 무겁고도 설렜다. 그들은 한남동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잔잔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폭풍 같았다. 그녀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냈다. 대표님, 저도 대표님을 좋아해요. 하지만 저는 무서워요. 하린은 서연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단호했다. 서연 씨, 무서운 게 뭔지 말해줘요. 나도 알아야 당신을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린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 나도 그 두려움을 알아요. 나도 겪었으니까. 하지만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감정,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린의 말은 서연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녀는 하린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하린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루체른의 경쟁사 에클레르가 루체른의 제품을 표절했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졌다. 하린은 이를 기회로 삼아 에클레르와의 전면전을 준비했다. 서연은 하린을 돕기 위해 밤낮 없이 자료를 준비하고 전략을 세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연은 하린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하린은 냉철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서연은 하린의 그런 모습에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하린의 열정과 야망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냉혹한 면이 낯설었다. 대표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연 씨, 이 세상은 약한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난 루체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해요. 하린의 말은 서연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하린과 함께 이 싸움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서연은 자신의 선택이 단순히 하린과의 로맨스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 싸워야 했다. 그 주, 서연은 우연히 지은과 다시 마주쳤다. 지은은 서연의 고민을 눈치챘다. 서연아, 너 진짜 무슨 일 있는 거지? 말해, 나 믿어도 돼. 지은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은에게 할인과의 관계를 털어놓았다. 지은은 놀라면서도 서연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서연아,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누가 뭐래도 넌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해. 지은의 말은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할인을 사랑한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다. 에클레르의 CEO가 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루체른이 그들의 제품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할인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냉정하게 대응을 준비했다. 서연은 할인을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조사하고 할인의 전략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할인의 또 다른 비밀을 알게 되었다. 할인은 과거 에클레르의 CEO와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다. 그 갈등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할인의 과거 연애와도 얽혀 있었다. 서연은 할인의 과거를 알게 되며 그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할인의 과거를 알게 된 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할인은 에클레르의 CEO, 최유나와 과거 연인 관계였다. 그들의 관계는 할인이 루체른을 창업하기 전 치열한 경쟁과 감정적 갈등 속에서 끝났다. 할인은 그 이야기를 서연에게 털어놓으며 말했다. 서연 씨, 난 당신에게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내 과거일 뿐이에요. 당신은 내 현재이자 미래예요. 할인의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 할인이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온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상처를 잊기 위해 그녀를 이용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었다. 그녀는 할인에게 물었다. 대표님, 저는 정말로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냥 대체제일 뿐인가요? 할인은 서연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나에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그 말은 서연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할인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완전히 떨칠 수 없었다. 한편 에클레르와의 소송은 점점 더 치열해졌다. 할인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 루체른을 지키려 했다. 서연은 할인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갈등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할인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가져올 결과를 두려워했다. 그녀는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의 시선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 와중에 서연은 우연히 할인의 어머니를 만났다. 할인의 어머니는 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지만 그녀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엄격했다. 할인이는 너무 바빠서 연애할 시간도 없지?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면 좋을 텐데 그녀의 말은 서연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할인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가족에게 전혀 밝히지 않았다. 서연은 할인이 자신과 같은 두려움을 안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서연은 할인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 대표님, 당신도 두려운 거죠? 가족에게 세상에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할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서연 씨, 나도 두려워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할인의 말은 서연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두려움을 공유하며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에클레르와의 소송은 점점 더 그들을 압박했다. 최유나는 할인의 과거를 이용해 그녀를 공격했다. 그녀는 미디어에 할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루체른의 이미지를 흔들려 했다. 할인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서연은 그녀가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보았다. 서연은 할인을 위해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할인과 함께 소송에 맞서 싸웠다. 그들은 밤낮 없이 전략을 세우고 증거를 모았다. 그 과정에서 서연은 할인의 강인함과 취약함을 모두 보았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이 그녀를 더 깊이 사랑하게 했다. 소송의 결정적인 날이 다가왔다. 할인과 서연은 법정에서 최유나와 마주했다. 유나는 할인을 비판하며 그녀의 사생활을 공격했다. 하지만 할인은 당당히 맞섰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그건 내 선택이에요. 그리고 난 내 삶을 후회 없이 살 거예요. 할인의 말은 법정을 울렸다. 서연은 그녀의 옆에서 손을 꼭 잡았다. 소송은 루체른의 승리로 끝났다. 할인과 서연은 치열한 싸움 끝에 에클레르의 표절 주장을 반박하며 루체른의 명예를 지켰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할인의 사생활이 공개되었고 그녀는 세상의 시선을 마주해야 했다. 일부 미디어는 그녀를 비판했지만 많은 이들은 그녀의 용기와 진정성에 박수를 보냈다. 서연은 할인의 곁에서 그녀를 지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가족에게 할인과의 관계를 밝혔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서연의 진심을 보고 조금씩 그녀를 이해하려 했다. 서연아,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아버지의 말은 서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할인과 서연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루체른의 새로운 캠페인을 통해 다양성과 포용을 주제로 한 메시지를 전했다. 캠페인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루체른은 단순한 럭셔리 브랜드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브랜드가 되었다. 서연은 할인과 함께한 시간이 자신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받아들였다. 할인은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내게 세상을 바꿀 용기를 줬어요. 고마워요. 그들은 서울의 한강변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서연은 할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대표님, 아니 할인 씨, 나도 당신 덕분에 나 자신을 찾았어요. 할인은 서연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도전을 던졌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었고 그 믿음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할인의 곁에서, 그리고 할인은 서연의 곁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갔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꾸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다. 서연과 할인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들의 사랑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